안녕하세요. 베스트홈이 여성의원 대표원장 송인옥입니다. 오늘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관해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몇 개 모아서 한번 제가 환자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며칠 전인가요? 어머니하고 딸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어서 많이 얼굴이 읽어서 제가 여쭤봤더니 제1병원에서 저한테 진료받았던 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애가 선생님이 배란이도 잘 해줘가지고 임신시켜 주신 애예요. 그래서 보니까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따님도 엄마하고 똑같이 이제 생리불순이 있으니까 걱정이 돼서 이제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생리를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니까 계속 피임약을 먹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피임약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질문의 요지였어요. 사실 우리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치료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조절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치료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조절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뭔가 혹이 있어. 혹을 내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혹이 없어졌으니까 치료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지 치료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 결혼을 안 했고 당장 임신할 계획이 없는데 생리를 너무 안 하니까 걱정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절의 목적은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게 하는 게 이게 목적이고요. 만약에 나는 결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가질 거다. 이러면 이제 생리를 잘 안 하면 배란이 잘 안 되니까 배란 유도제나 이런 거를 복용을 해서 이제 배란을 잘 되게 하면 임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와 따님의 그 핵심은 내가 이 피임약을 언제까지 먹을 거냐 이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에서 피임약을 먹는 이유는 생리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여성 호르몬은 계속 분비돼서 내막은 계속 자극이 되면 내막은 계속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는데 생리를 안 하면 우리 몸에서 황체 호르몬이라는 게 안 나오니까 두꺼워진 내막이 탈락이 안 되거든요. 그럼 내막이 하염없이 두꺼워져서 내막에 이상이 생기고 뭔가 내막 증식증이 생기고 뭐 내막암이 생기고 이제 이런 게 걱정이 되니까 우리가 꾸준하게 생리를 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먹을 수도 있고 이제 황체 호르몬을 먹을 수도 있고 뭐 황체 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아직 대학생이니까 뭐 규칙적으로 피임약을 먹어도 좋고 황체 호르몬을 먹으면서 뭐 규칙적으로 생리를 해도 좋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혹시 결혼을 해서 뭐 임신을 원하면 그때 다시 뵙시다 하고서 제가 그냥 인사하고 보내드렸습니다. 내막암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내막은 계속 두꺼워지는데 내막이 주기적으로 탈락이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탈락되지 않다 보면 이제 거기서 세포가 약간 이제 모양이 변화가 와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자궁 내막 증식증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막이 막 증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 세포가 모양이 좀 이상해져. 그러면 또 비정형 내막 자궁 내막 증식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자궁 내막암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얘기가 다시 돌아가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생리를 안 하다 보니까 내막이 계속 두꺼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방치하면 우리가 자궁 내막암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뭐 규칙적으로 생리를 좀 하게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약물을 쓴다든지 뭐 피임약을 쓴다든지 뭐 황체 호르몬을 쓴다든지 해서 내막이 두꺼워지는 일이 없게 하면 우리가 이런 자궁 내막암을 생기는 거를 예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리를 할 때 난포가 크는 건 에스트로겐, 배란되고 나면 황체 프로게스테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배란이 안 되니까 프로게스테론이 분비 안 되니까 내막은 하염없이 두꺼워지고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염없이 두꺼워지는 그런 컨디션에서 내막 증식증도 생기고 내막암도 생길 수 있으니까 생리불순 있는 환자들이 자궁 내막암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분들이 이제 생리를 잘 안 하고 좀 생리가 불규칙하고 그러면 자기가 집에서 이제 혼자 배란 날짜를 좀 맞춰보기 위해서 요즘에 이제 배란 테스트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선생님 자기는 일주일 동안 계속 똑같이 양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배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도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의 호르몬의 양상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원래 LH라는 호르몬이 되게 높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배란이 될 때 그 배태기 테스트에서 보는 호르몬이 LH라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란이 안 돼도 항상 LH 호르몬이 높이 있으니까 계속 테스트를 하면 계속 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집에서 자기가 배란 날짜를 맞추기가 어렵다, 병원에 와서 배란 약을 먹으면 배란이 잘 되면 LH 호르몬이 이렇게 이제 그 배란 타이밍에 싹 올라가서 또 떨어지는 것도 볼 수 있고, 배란도 되고 또 생리도 하고 임신도 되고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너무 고생하지 마시고 제가 병원에 와서 배란 약을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란 약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제 난포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조그말 때 배란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사이즈, 보통 이제 우리가 16mm 이상은 돼야지 배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체크를 하고 이 사람이 며칠 있으면 배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집에서 이날 배란 진단 시약을 한번 해보시든지, 이제 그러면 그때는 양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LH 호르몬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태기 테스트를 혼자 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은 집에서 혼자 하기는 좀 어렵고, 병원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 배란 약을 먹고 배란이 잘 되면 모니터링을 해서 이날 정도 배란 될 것 같아요 하고 날짜를 잡아드리면 아무래도 확실하게 배란일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임신의 확률도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 다른 문제를 동반하지 않고 단순하게 배란 문제만 있다고 하면 쉽게 임신이 잘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집에서 그냥 혼자 하려고 하다가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경우는 병원에 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포인트는 자기는 생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받아서 저 걱정돼요 하고 왔는데, 환자를 보면 자기는 생리를 잘하는 거잖아요. 생리를 잘한다는 거의 의미는 이 사람은 배란은 잘 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붙였냐면은 그건 환자분이 헷갈린 거예요. 아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고, 당신은 초음파를 보니까 다낭성 난소 패턴이 보인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설 난자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난소가 동글동글한 난포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나이가 젊을수록 많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보이니까 난포가 많이 보이고 다낭성 패턴을 보여요 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한 거를, 환자는 자기가 이제 어디서 보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어디서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낭성 난소 패턴을 보이지만 나는 생리를 규칙적으로 잘한다, 이런 사람들은 배란이 잘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혹시 만약에 그런 패턴을 보이다가 내가 조금 체중이 늘고 뭐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 생리가 자꾸 불규칙해져요. 왜냐면은 그런 소인으로 이게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병원에 와서 제대로 진단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리를 한다는 거는 배란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가끔 이제 무배란성으로 출혈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부정출혈이라고 표현을 하지 생리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환자들은 뭔가 출혈이 되면 그냥 생리라고 그냥 이제 혼용해서 쓰는 거지, 실질적으로 배란이 안 되는데 생리를 한다, 이 말은 조금 맞지 않는 말이고, 우리가 배란이 되면 생리를 하는 거고, 배란이 안 되고 출혈이 되는 거는 뭔가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에 의해서 부정출혈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잘 못 보는데 과거 몇 년 전에 보면은 이제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런 거 TV에서 많이 했어요. 그때 보면 막 이렇게 체중이 좀 뚱뚱하신 분이 나와가지고 나는 생리를 잘 안 한다,
뭐 나는 털도 많다. 이제 이런 분들이 보통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체중을 감량을 하면 생리가 조금 규칙적으로 돌아오고 배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외래에서도 보면은 내가 갑자기 체중이 늘으면서 생리가 불규칙해진 분들, 그런 분들은 체중을 조금 조절을 하면 다시 생리가 돌아오고 배란이 잘 되거든요. 이제 그런 사례들을 보면 확실하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뭐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서 뭐 체중 감량도 하고 운동도 하고 또 뭐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하면 이거는 저는 치료가 아니고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치료와 조절의 개념. 그러니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조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은 나 치료가 다 됐으니까 병원 안 와도 돼. 이게 아니거든. 왜냐면 이제 이런 분들이 제가 이제 난임센터를 졸업할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는 어쨌든 이제 배란이 돼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10달 동안 이제 출산할 때까지 생리를 안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출산을 하면 또 모유수유를 할 거 아니에요. 모유수유 하는 동안은 생리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유수유가 끝나면 또 다시 원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생리를 또 이제 마냥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고 탈락이 안 되고 자궁 내막 이상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졸업을 할 때 내가 환자한테 하는 얘기는 나중에 자기 모유수유 다 끝나고 나서 3개월 이상 생리를 안 하며 꼭 병원에 오세요. 그래서 이제 생리가 끝났으니까 당신은 이제 난임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이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어떻게 앞으로 조절할지 둘째를 가질 때까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상담합시다 하고 제가 환자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평생 가지고 간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가. 내가 생리를 안 하는 게 나의 가장 큰 걱정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배란이 안 돼서 임신이 안 되는 게 나의 큰 걱정인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하고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고민하고 그거를 잘 실천하는 게 이 병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내가 이게 다 치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조절을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확한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기가 생리를 잘 안 하면 대부분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난임의 원인에서 보통 배란장애가 30%를 차지하는데 그 배란장애의 한 80%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흔하니까 그게 배란장애의 원인 중에 가장 흔한 원인이니까 보통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뇌하수체에 무슨 혹이 있어요. 그래서 유주분비 호르몬이 높게 분비되면 그거에 의해서 배란이 안 되고 생리를 안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배란장애 원인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란장애 원인에 대해서 이제 교과서를 쭉 읽어보면 80%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포션을 할애해서 기술이 돼 있고요. 그 나머지 20%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뇌하수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이 막 갑자기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어쨌든 지방 함량이 얼마 이상으로 떨어지면 보통 뭐 한 20% 이하, 뭐 15% 이하면 생리를 안 한다.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이하로 떨어져서 너무 갑자기 마르면 생리를 안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생리불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머지 20%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도 있고 뭐 다이어트에 의한 체중 감량도 있고 뭐 뇌하수치에 혹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그렇지만 이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사실 요즘에 이제 영양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과체중 환자들이 많아지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이 조금 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보면 이제 과거에는 다른 이유로 배란 장애가 있어서 생리불순이 있어서 오는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만나보면 대부분이 다낭성 때문에 생리를 안 하고 배란이 안 돼서 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결국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조금 이제 바뀌고 영양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원인들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많죠. 난임에서는 왜냐면은 아까 말한 그런 환자들은 비율이 작으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환자들은 내과 이런 데 많이 가고요.
보통 난임센터는 배란 장애 원인의 가장 핵심, 가장 많은 환자들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죠.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치료하는 게 아니고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생리가 조금 불규칙하다. 그러면 이거는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신을 해야 되는데 임신이 안 된다. 그러면 난임센터를 가는 거고, 내가 생리를 계속 안 하거나 너무 자주 한다. 이러면 뭐 부인과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질환은 그냥 놔두면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끊임없이 내가 관리하고 조절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이고 생리가 불규칙하다. 그러면 자기가 원함이 뭔지에 따라서 이거는 꼭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난임 클리닉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환자들이 난임 환자만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럼 난임이 왜 생기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난임의 원인이 그 배란 장애가 3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배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결혼을 하면 난임센터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처음부터 자기가 결혼을 했을 때 내가 당장 아기를 갖지 않고 내가 몇 년 후에 갖고 싶어도 처음에는 난임의사들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자기의 계획과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올바른 조금 좋은 방향으로 제시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가 당장 아기를 갖고 싶지 않은데 내가 난임센터에 가야 되느냐. 이거보다는 내가 생리가 불규칙하니까 앞으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난임 선생님하고 조금 가서 상의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내 생각에는 뭐 당장 결혼을 안 했거나 내가 당장 아기를 가질지 않을 환자들이라도 난임센터에 오시는 거를 저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